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사주팔자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겠나요? 각각 8가지 글자에 초록색이 없다라는 거죠.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생년월일시를 입력했을 때 초록색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초록색은 사주팔자에서 목, 즉 나무라고 하는데요. 사주팔자에 목이라는 기운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주팔자에 목이 없는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 구체적으로 리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목의 기운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과 목이 없을 때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배운법까지 재밌고 쉽게 알차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터넷에 목이 없는 사주를 검색해보면은 비슷한 포스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꿀팁 같은 것들, 저의 경험치나 알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특히 목이 사주팔자에 없다는 의미를 넘어가지고 언제 내가 좀 주목하면 좋은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아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정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색깔로 보는 컨텐츠다 보니까 한자를 모르셔도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생년월일시를 입력했을 때 초록색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사주팔자에 목이 없다라 볼 수도 있어요. 이 목이라는 건 나무를 의미하는데요. 사주팔자에 다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결핍은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누구나 인생에 결핍은 있는데 그게 누군가에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 복이 될 수도 있고, 공부와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들어주시면서 목이 없으니까 이런 한계가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핍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까지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사주팔자에 목이 없는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일간별로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조금 더 맞게 목이 없을 때 발생하는 현상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주팔자에 목이라는 거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냐? 순수함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람과 교류하는 힘, 감수성이라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약간 원초적인 거, 복잡하고 심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것을 지향하는 거.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 단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순수한 마음, 동심이라고 하죠. 그런 게 조금 부족하면 어떨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상의 가치에 집중해 있고 목적성이 조금 더 뚜렷한 사람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목적성이 뚜렷하단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인간미 없네? 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가치 판단이 좋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한 특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사람 간에서 말과 소통하는 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내 말을 포장하고 둥글둥글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좀 세게 말하거나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나 칼같이 얘기하거나, 물론 이런 화법은 직장이나 혹은 집단에서는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감수성이라는 키워드와도 거리가 멀다라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현실성, 낭만이 없다라 볼 수도 있거든요. 낭만에 해당하는 것은 사주팔자에 목이 많은 사람, 가치 판단이 반드시 효용을 얻고 베네핏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거나 인간적인 도리 같은 것들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사주팔자에 목이 많으신 분들을 한다면, 반대의 케이스가 사주팔자에 목이 없는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휴머니티 넘치는 사회는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사회가 돌아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균형이 중요한데, 사주팔자에 목이 없는 분들은 긍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고 생각을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늘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인생에 힘듦이 있고 고저가 있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이상 못해야겠다 하는 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나아질 거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낙관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염세적이거나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균형이 중요하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러한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정말 인생에 힘이 들 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시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하다가 한 번씩 오는 그런 고난에 모든 것을 탁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포기해서 놓쳐버릴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사주팔자에 초록색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 40대, 50대, 60대 분들도 동심이 가득해서 굉장히 동안 같고 우상이고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인 바이브를 뿜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주팔자에 목이 없는 분들은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냉하고 시니컬하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목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나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자산, 능력, 키워드들이 크게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나의 행복이 우선인 사람들이 많은데 추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거 해야겠다, 나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해, 돈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고 그것들을 해나간다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쉬운 거는 인간관계에 큰 비중을 두지 않다 보니까 일을 하는 동료나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은 딱 그까지 선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나간다라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생각 자체를 잘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타인의 말이나 행동, 생각에 대해 쉽게 감화해서 너무 멋있다,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감동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부분이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가치가, 나의 신념이 제일 중요하고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남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고민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나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지 타인이 나를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독불장군처럼 다른 사람과 소통은 해도 소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사주팔자의 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인자라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 클 수 있는지, 내가 타인의 장점을 잘 흡수해 나갈 수 있는 기질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타인에게 큰 바이브를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보편적으로 사주팔자에 목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일간별로 볼 겁니다. 일간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에 타고난 기운을 뜻해요. 일간이라는 칸에 어떤 색에 해당하는지 봐주시고 초록색이면 나무, 빨간색이면 불, 노란색이면 흙, 흰색이면 금, 까만색이면 물, 각각 이렇게 기운을 타고났다라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많은 오행과 타고난 오행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간이라는 칸에 무슨 색깔에 해당하는지 한번 봐주시고 해당하는 설명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간이라는 칸에 붉은색, 즉 화의 기운으로 타고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 기운으로 타고나는데 목이 없다라는 분들은 목이 인성이라 볼 수 있어요. 인성이라는 키워드와 목이라는 키워드가 중복되는 게 뭐죠? 바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내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목과 화가 골고루 잘 있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봤습니다. 근데 사주팔자에 목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고는 있어요. 근데 그 능력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각자 자기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를 한 가지만 파는 게 아니라 넓게 파시는 분들이 있거나 내가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가지 전문성으로 요거 연결시켜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분들이 있지 한 가지를 딥하게 파는 부분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 눈에는 하는 만큼만 하네, 쟤는 딱 최소 요건만 갖추고 됐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전문성이 아쉬울 수 있다, 능력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느끼실 때는 힘드시겠지만 내가 하는 일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공감 능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주팔자에 목은 없는데 화가 강하신 분들이나 혹은 수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감정 표현이나 타인이 나에게 말하는 그 감정, 타인의 나를 향한 말과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과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나 혹은 내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말하거나 자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얘는 좀 밉상이다 라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말로써 본인의 점수를 깎아먹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TPO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혹시 살면서 그런 피드백이 들어봤다면 기분 나쁘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번 개선해 나가면 좋은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나의 직무적인 역량이나 필요한 공부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배우고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하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나는 이만큼만 딱 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욕심내서 이것도 알아봐야지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로부터 나오는 그 존재감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인복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내가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핍박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배려심, 공감 능력을 한번 길러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서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토일간 분들이 목 기운이 없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이 사주팔자에 없어도 사주팔자에 토와 금 혹은 토와 화가 발달한 분들이 토일간의 그 특유의 신뢰감, 내공 있어 보이는 이미지, 전문성 같은 것들이 잘 어필이 되더라고요. 직장 생활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체능에서 두가 나타난다 볼 수 있고 요즘은 유튜버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이라는 거는 사회성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남들이 어떤 거에 반응하고 어떤 트렌드를 좀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업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이 없다라는 게 기획이나 디자인, 광고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아이디어 기반이나 혹은 교육 같은 것과는 조금
조금은 거리가 멀 수는 있어요. 목에 의미하는 부분이 통통 튀는 아이디어, 세상에 없는 것들, 인사이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매뉴얼적이고 가이드라인이 잡혀있고 정해진 일들을 잘 안 달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하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걸 어떻게 연결할지 한번 봐주시고, 특히나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소비자 혹은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시장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본인만의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남자 보는이 필요하다라 볼 수도 있고, 요거는 사주팔자의 목기운이 들어올 때 어떻게 발현되는지와 관련이 있으니까 뒤에 내용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일간 분들이 목기운이 없을 때 특징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사주팔자의 금은 목화토금수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사리 판단이 잘 되고 가치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능한 글자인데, 이러한 분들이 사주팔자에 목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길게 보는 시각이 조금 짧을 수 있어요. 단기간에 결과치, 흘러가는 흐름 같은 것들은 잘 파악할 수 있는데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도 뭔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한다라 볼 수 있고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사주팔자에 각자마다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 나이대에 시작하기보다 목운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내가 본격적으로 큰 성과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미리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과가 좋은 시기에는 그 성과, 그 인사이트들을 열심히 기록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금일간 분들은 내 경험치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목운이 들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더라라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너무 가치 판단이라는 게 극단적일 수 있어요. 모든 거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걸 주고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걸 주고,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심해서 얘는 나한테 쓸모없는 존재네? 혹은 너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굳이 안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너무 치명적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반대로 그 사람한테 치명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발현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 적당한 선이 없을 수 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나 기준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고 명백한 효용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감수성이나 인간적으로서 도리, 이런 것도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잖아요. 중심을 조금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일간인데 목이 없는 경우. 자, 수일간 분들에게는 목은 식신상관이라는 부분으로 해당되죠. 수가 기본적으로 흐르는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사주 구성으로 인해서 흐르지 못하는 분들은 오히려 생각이 고여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울증이 걸린다던가, 집에서 되게 허무주의에 빠져있거나 염세적이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생산성이 좀 떨어질 수 있거나 여러 가지로 발현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선남선녀가 많거든요. 모든 임수 개수라고 그렇지는 않지만 매력이 있는데 말만 하면 깨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싸가지 없게, 이런 게 아니라 에? 이런 느낌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어? 물어보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매번 물어봐야 돼. 그 친구의 바라의 의도를. 의사 표현한 데 있어가지고 이 공감성이 들리다 보니까는 상대방이 하는 말이 엥?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나의 말과 행동에 공감성이 결여돼가지고 내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고 내 의사를 잘 표현하는 것가 제일 중요하다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수라는 게 성적인 부분과도 연결이 있거든요. 이 성적인 것도 적당히 발산되어야 되는데 신상관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음성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단적일 수 있는데 살짝 일반적이지 않은 취향이나 음성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 볼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식신상관이 건강과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수라는 게 약물 같은 걸 의미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건강으로 한번 고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사주팔자의 수와 연결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법 약물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과도 관련이 될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사주에 목이 없는 사람들에게 목기운이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단 목운이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생년월일 입력하시면 8가지 글자가 나왔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글자들 한번 볼게요. 9, 19, 29, 39, 49 보이시죠? 이 사주팔자를 봤을 때 위에 숫자들은 나이입니다. 즉 9세에서 18세, 19세에서 28세까지, 그리고 49세에서 58세, 59세에서 68세까지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이 없다, 특정 오행이 없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행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첫 번째로 목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 콘텐츠에 말씀을 드렸죠. 목은 눈, 뼈, 간을 의미하거든요. 49세부터 68세까지 이 시기에 목이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면 좋은 게, 보통 나이가 40대 중반부터 나에게 없는 오행이 운으로 들어올 때는 건강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운이 들어올 때, 그리고 나가는 시기에 그 오행, 즉 지금은 목이겠죠. 목과 관련된 이벤트, 눈, 간, 뼈, 요 세 가지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왼쪽 분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 간이 안 좋게 타고나신 분인데요.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간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9세부터는 특히 간 건강관리 열심히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주팔자 만세로 밑에 있는 대운이라는 칸에 초록색이 언제 있는지, 몇 살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때 특히 나이가 많을 때에는 건강적으로 주의해야겠다 라고 보시고, 제가 곧바로 사주팔자에 목이
없을 때 들어오는 현상 같은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목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 원초적인 욕구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 판단이나 가치를 내리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냥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아기 때 돌아다니면서 다 찔러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호기심이 왕성해질 수 있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관련이 없던 거, 인연이 안 닿았던 거, 굳이 관심도 없던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배워보고 싶고 새로운 취미가 생기고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러한 시기에는 인생이 좀 풍부해진다, 입체적으로 변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주팔자에 혹시 목이 없는 사주인데 일상이 좀 고정적이다, 루틴대로만 산다 하시는 분들은 모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나를 좀 열어두는 것도 좋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차원적인 욕구보다는 단순한 행복과 유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인생에 이런 재미가 많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주팔자에 목이 없는 분들이 목이 들어올 때 굉장히 인상이 유해지고 온화해지고 허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너무 과한 건 또 안 좋겠죠? 너무 과한 분들은 배짱이처럼 본업은 다른 사람 다 맡겨버리고 놀러만 다니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너무 배짱이처럼 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인생에 대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같은 것들이 확 달라집니다. 내가 뭔가 인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느끼는 이 가치관 같은 것들,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평소에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게 조금 더 중요했다고 하면은 목군이 들어올 때 나의 행복, 유의에 대한 활동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내가 이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타인이 많이 개입될 수 있거든요. 남들이 하는 말, 남들의 행동, 헌행이 나에게 귀감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비로소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게 진짜 멋있네,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시기라 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사주팔자에 목이 없는 분들이 목운이 들어올 때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하고 이런 것보다도 좋은 멘토, 좋은 귀인을 만나서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잘 흡수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주팔자에 목이 언제 오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뭔가를 많이 하게 된다, 즉 내 주변에 사람이 드글드글해진다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전략적으로 취미, 스터디 활동, 커뮤니티 같은 것들 잘 활용해서 내 인생을 조금 더 풍부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목이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즉 협동심이나 내가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남들과 교류하고 협업하고 같이 뭔가를 해서 성과를 내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그 시기를 위해 사주팔자의 목이 일간별로 없는 부분이 뭔지 확인해 주시고 요거를 어떻게 잘 관해 나갈 수 있을지 미리미리 연습해 주시고, 목운이 들어왔을 때 요거를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 잘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사주팔자에 목이 없는 분들의 개운법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식물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를 직접 키우는 이유가, 저는 수일간이기 때문에 목이 식신상관이잖아요. 근데 이 식신상관이라는 거는 어떤 걸 표현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제가 하는 일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지켜보면서 기획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단순히 모행에 해당하는 물건을 나한테 가까이 두기보다는 그것을 두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 같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목 개요법이라고 하면 우선 원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에 목이 어떤 십성에 해당하는지, 비형겁제, 식신상관, 표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심리적으로 되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요거는 보편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과 좀 잘 지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0년생이 2000년생과 좀 잘 지내보는 거, 요런 노력이라 할 수 있겠죠.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곧 트렌드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건강하게 좀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건 제가 하는 건데 목의 기운이 해당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바로 인시와 묘시, 보통 4시부터 7시 이 시간 동안은 굉장히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부자분들도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가?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라. 그 시간대가 자체가 이 목 관련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기획 같은 게 잘 되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사주팔자 이 목이라는 게 저한테는 또 직업적인 영역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획도 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움과 독서는 늘 가까이 하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순수한 성장 욕구라고 제가 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딱 턱걸이까지만 내 능력치를 맞춰놓고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기질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밀하고 밀도 있게 실력자로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는 나이가 들어도 유효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운에서 이 목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좋은 내용 같은 것들, 나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목의 기운이 들어올 때 좀 잘 발현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그냥 나에게 좋은 운, 난 좀 좋을 거야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기보다는 그 시기가 몇 살인지 몇 년도에 오는지를 알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네, 내가 요거를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해봐야겠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씩 불꽃처럼 생기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그 나이 때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억법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주팔자에 목이 없는 분들의 사주 리딩하는 방법, 성격, 특징, 일간별로 보는 거, 그리고 나에게 목이 언제 들어오는지 목 기억법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공감하고 또 주변의 레퍼런스 같은 것들, 또 제가 생각하는 개념 같은 것들을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그리고 사주팔자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해주시고, 일간 보는 법, 일지 보는 법, 특정 오행이 없다는 사주팔자의 의미, 요 세 가지 먼저 봐주시면 기본적으로 사주팔자의 개념은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 도하도로였고요. 오늘도 제 콘텐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화가 없는 사주팔자의 리딩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사주는 보러 가지 말고 셀프 리딩 하세요. 여러분 안녕.